벨라 비스타 저택의 아침은 매일 똑같았다. 오전 5시 30분, 알람이 울리면 발렌티나 로시는 자동처럼 몸을 일으켰다. 3년 전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벽지 냄새에 눈물이 날 정도로 무너졌고 지금은 그 냄새가 편안할 정도였다. 익숙함은 고통보다 더 무섭다는 사실을 그녀는 이 집에서 배웠다. 회색 유니폼 셔츠와 파란 앞치마를 입고 고무장갑을 낀 그녀는 복도로 나갔다. 대리석 바닥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거대한 샹들리에는 아직 불이 켜지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밀대를 들고 첫 번째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바닥에 엎드려 촘촘히 박힌 오염 자국을 닦으며 그녀는 숨을 내쉬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헤드라인 뒤에 숨은 사실을 직접적이고 진실되며 꾸밈없이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왁스칠은 아침 공복에 제일 잘 돼. 그건 그녀가 자신에게만 하는 농담이었다. 웃음도, 공감도, 청중도 없는 독백. 계단 아래로 구두 소리가 메아리 쳤다. 타타타타. 단단하고 규칙적인 박자. 발렌티나는 자동으로 고개를 숙이고 구석으로 몸을 옮겼다. 고개를 들 필요도 없었다. 저 발자국은 너무나 익숙했다. 아우구스토 벨몬트. 그는 늘 바쁘고 늘 전화를 붙들고 있고 늘 세상 전체를 지휘하는 듯한 말투를 썼다. 오늘도 어김없이 에르메스 넥타이에 휴대폰을 귀에 붙이고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목요일 행사. 세부 사항은 다 마쳤지. 와인 리스트는 내가 직접 수정했어. 실수 하나 없게 해. 알겠지? 그는 그녀를 스쳐 지나가며 마치 장식의 일부를 보는 듯한 시선으로 한번 흘끗 쳐다봤다. 발렌티나는 아무 말 없이 닦던 자리를 계속 밀었다. 파티는 시계처럼 움직여야 해. 이번 건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초대했어. 실수는 곧 계약 실패야. 그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고 발렌티나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천장엔 거대한 거울이 있었고 그 안엔 닳고 다른 자기 얼굴이 있었다. 더는 낯설지 않은 모습. 하지만 때때로 그 거울에 비친 여자가 누군지 기억나지 않았다. 별표. 오전 9시. 부엌에서 커피를 준비하던 발렌티나는 벨몬트의 비서인 줄리아나의 부름을 받았다. 벨몬트 씨가 잠깐 보자고 해요. 저요. 줄리아나는 표정 없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발렌티나는 손에 묻은 커피 찌꺼기를 급히 씻고 거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아우구스토는 벽난로 앞에서 그림 하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그림은 그녀에게 익숙했지만 익숙하지 않았다. 기억 저편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발렌티나, 그가 돌아보며 말했다. 이번 주 목요일 파티, 알고 있겠지? 네, 준비 일정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근데 이번엔 다르게 해보고 싶어. 이번엔 내가 손님으로 참석해줬으면 해. 그녀는 순간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제가요. 메인 테이블에도 앉고 손님들과도 대화하고. 그날만큼은 직원이 아니라 손님으로 행동해줘. 그녀는 심장이 조여드는 느낌을 받았다. 이건 함정이다. 그가 이유 없이 친절하게 굴 리 없었다.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아우구스토는 미소를 지었다. 마치 정답을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세상엔 자기 자리를 아는 게 중요한 법이야. 내가 이번 기회에 그걸 좀 배웠으면 좋겠거든. 발렌티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모든 의도가 분명해졌다. 공개적인 망신. 그는 그녀가 어울리지 못하고 불편해하는 모습을 즐기고 싶어 했다. 그녀가 우아한 사회에 속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두 앞에서 입증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적당한 드레스를 준비해 참석하겠습니다. 너무 화려하진 않지만 부끄럽지 않은 걸로요. 그는 비꼬듯 고개를 끄덕였다. 드레스보다 중요한 건 태도야. 손님들이 내 배경을 이해해 줄 테니까. 그러니 너무 긴장하지 마. 그는 마지막 말과 함께 손을 휘저었다. 가도 돼. 목요일 밤 8시. 늦지 마. 그녀는 말없이 거실을 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긴장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손이 떨릴 정도였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건 기회다. 그날 오후 그녀는 도서관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책 사이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무심코 꺼내본 사진 한 장, 낡은 잡지 페이지. 그 순간 그녀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사진 중앙에는 화려한 분홍색 발렌티노 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는 자신이 있었다. 발렌티나 로시. 한때 브라질 상류층을 대표했던 이름.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발렌티나 로시, 로시 섬유 재벌의 상속녀. 브라질 사회에서 가장 우아한 여성 중 하나로 꼽힌다. 손끝이 떨렸다. 그날 밤, 그 웃음, 그 플래시 세례, 그 드레스의 촉감. 모두 선명하게 떠올랐다.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해 있었던 시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잃었던 날. 아버지의 실패, 어머니의 죽음, 배신, 파산, 고독. 그녀는 소파에 조용히 앉아 사진을 품에 안았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깨어났다. 이 파티 가겠어. 하지만 이번엔 청소부 발렌티나 실바가 아닌 상속녀 발렌티나 로시로서. 다음 날 그녀는 가방 하나를 챙겨 도시 중심가로 향했다. 목적지는 오랜 친구, 이탈리아 재봉사 헬레나 마르케테의 아틀리에. 현관문을 열자마자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다. 미야. 밤비나. 세상에 어디 있었던 거니? 두 사람은 눈물이 날 정도로 껴안았다. 세월이 흘렀지만 마음은 그 자리였다. 헬레나, 나 도움이 필요해. 말을 다 꺼내기도 전에 헬레나는 손을 흔들었다. 말하지 마, 내가 알아. 그녀는 발렌티나를 뒤쪽 작업실로 데려갔다. 한쪽 벽에는 유리 진열장에 걸려있는 붉은 실크 드레스 하나가 있었다. 고전적이면서도 세련된, 단정하면서도 눈을 뗄 수 없는 드레스였다. 2년 전에 주문한 사람이 찾으러 오지 않았어. 난 항상 이 드레스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지. 드레스는 마치 그녀를 위해 만들어진 듯 완벽했다. 금실 자수, 부드러운 실루엣, 완벽한 핏. 이건 너무 비싸. 이건 돈이 아니라 운명이야. 헬레나가 속삭였다. 진정한 자신을 세상에 다시 보여줘야 할 나를 위한 드레스야. 그날 밤, 발렌티나는 침대에 누워 잠들지 못했다. 손에는 사진이, 마음에는 다가올 목요일의 그림자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에는 준비되어 있었다. 목요일 아침, 발렌티나는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 앉아 커피 한 모금을 마셨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엔 이미 복도를 닫고 있었을 터였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창밖의 새소리, 커피향, 바람에 살랑이는 커튼. 그 모든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마치 자신이 이 저택의 하녀가 아니라 원래 주인인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아우구스토는 아침 회의에 나가고 없었고 집안은 드물게 조용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머릿속을 정리했다. 입장부터 모든 걸 설계해야 해. 들어설 때 고개 각도, 미소, 걸음걸이. 그리고 사람들이 날 알아보도록 유도하는 대사.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거울 앞에 섰다. 붉은 드레스는 아직 가방 안에 곱게 접혀 있었지만 그녀의 자세와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3년 전의 발렌티나 로시. 아니, 그보다 더 단단해진 지금의 자신을 거울에서 마주했다. 파티 하루 전, 그녀는 대중교통을 타고 구시가지 쪽으로 향했다. 그곳엔 여전히 로스 가문이 운영하던 오래된 창고가 남아 있었다. 지금은 다른 소유주의 손에 넘어갔지만 낡은 간판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로시 텍스타일 1931년 설립. 녹슨 철문 앞에 서서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곳에서 시작된 수많은 성공과 실패, 부흥과 몰락의 순간들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직물향 가득한 창고 안을 뛰어다니던 장면,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며 웃던 엄마의 모습, 그리고 아무도 남지 않은 이 건물 안에서 울고 있던 자신. 철문은 잠겨 있었지만 철창 너머로 안쪽이 희미하게 보였다. 텅 빈 공간, 먼지 쌓인 기계, 그리고 벽에 걸린 오래된 액자 하나. 그 안에 어린 발렌티나가 부모님 사이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노트를 꺼내 손글씨로 한 문장을 적었다. 내일 밤 내가 누구인지 다시 알려주겠다. 같은 시각 아우구스토는 저택 서재에서 파티 최종 명단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는 와인 리스트를 고치고 꽃 장식 디자인을 승인하고 손님 좌석 배치를 재조정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다. 그의 비서는 긴장한 얼굴로 말했다. 벨몬트 씨, 청소부 발렌티나가 정말 참석하는 건 괜찮을까요? 그는 느긋하게 웃었다. 그게 바로 포인트지. 이 파티는 단지 행사 그 이상이야.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리가 어딘지 잊고 살거든. 그걸 보여줘야 해. 비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다. 파티가 무언가 더 큰 사건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수요일 오후, 발렌티나는 조용히 저택 꼭대기층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평소처럼 손걸레로 마지막 바닥 청소를 마친 그녀는 옷장 깊숙이 숨겨둔 박스를 꺼냈다. 그 안에는 부모님이 남긴 몇 안 되는 물건이 담겨 있었다. 오래된 팔찌 하나, 엄마의 손수건,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공식 석상에 나섰던 날의 초대장. 세상에 나가려면 준비가 필요해. 그녀는 머리를 묶고 손톱을 정리하고 거울을 보며 발성 연습을 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어려운 시기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어요. 헬레나의 아틀리에에서는 드레스 최종 수선이 한창이었다. 그녀는 발렌티나의 팔을 들어보며 단추 위치를 조정하고 허리 라인을 재단하며 말했다. 밤비나, 오늘 넌 드레스에 맞춰지는 게 아니야. 드레스가 너에게 맞추는 거야.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헬레나? 사람들 앞에 다시 서는 게. 자기야, 넌 태어날 때부터 중심에 서야 했던 아이야. 넌 그걸 잊었을 뿐이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일어서는 건 두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더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드디어 목요일, 파티 당일, 정오부터 저택은 전쟁터 같았다. 직원들이 분주히 음식을 나르고 플로리스트들이 꽃을 배치하며 조명팀이 샹들리에를 테스트했다. 고급 식기와 은식 세트가 테이블마다 정렬되었고 와인 냉장고에는 프랑스산 최고급 샴페인이 차가워지고 있었다. 발렌티나는 이날 하루 누구보다 침착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리스트를 머릿속에서 점검하고 방 안거울 앞에 섰다. 붉은 드레스는 이미 몸에 완벽히 밀착되어 있었고 진주 목걸이는 은은한 광택을 냈다. 오늘 밤, 너는 청소부가 아니다. 넌 다시 왕관을 쓰는 거야. 밤 7시 45분, 그녀는 조용히 서비스 계단으로 내려갔다. 한 손에는 작은 클러치백,
다른 손에는 희미한 떨림. 홀로 숨을 고르며 그녀는 복도 끝에 도착했다. 연회장 입구에는 이미 수십 명의 손님들이 도착해 있었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이 가득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그 순간 연회장 안은 정지된 듯했다. 입구에 나타난 붉은 드레스의 여인. 그 우아한 자태. 꼿꼿이 선 자세, 정제된 미소, 고개를 든 눈빛. 가장 먼저 그녀를 알아본 이는 로베르토 카스텔라노였다. 위스키 잔을 들고 있던 그의 손이 멈췄다. 노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입구로 쏠렸다. 마리나 타바레스는 샴페인 잔을 들다 멈췄고 카를로스 몬테네그로는 안경을 고쳤으며 그녀를 응시했다. 세상에, 그럴 리가 없어. 조용한 파동이 연회장을 지나갔다. 수군거림, 속삭임, 놀람. 발렌티나는 마치 무대 위 배우처럼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녀는 사회계로 돌아왔다. 아우구스토는 손님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파티 한복판에 서 있었다. 하지만 주변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걸 그는 직감했다. 왜 다들 입을 다물고 있는 거지? 그가 돌아보았을 때 붉은 드레스가 시야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드레스의 주인, 발렌티나 로시. 그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아우구스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친절하시군요. 그의 미소가 천천히 사라졌다. 눈빛이 흔들렸다. 그럴 리가. 그녀는 한 발짝 더 다가갔다. 이름표가 필요하신가요? 로시. 발렌티나 로시입니다. 연회장은 조용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전날 밤 헬레나 마르케테의 아틀리에는 마치 고대의 성소처럼 조용하고 진지한 분위기였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비치고 가위 소리와 바늘의 움직임만이 공간을 채웠다. 헬레나는 실을 끊으며 속삭였다. 네가 이 드레스를 입는 순간 넌 다시 중심에 서게 될 거야. 발렌티나는 거울 앞에 섰다. 진홍색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몸에 완벽히 감겼고 얇은 레이스 소매는 그녀의 움직임을 한층 더 우아하게 보이게 했다. 금실로 수놓인 무늬는 고전적이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손끝으로 드레스의 결을 따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이건 단순한 옷이 아니야. 이건 전장의 갑옷이야. 헬레나는 다림질을 마친 진주 목걸이와 은은한 빛이 도는 귀걸이를 건넸다. 이건 내 어머니의 유산이야. 오늘 너에게 어울릴 거야. 헬레나, 이건 너무 귀한 거야. 밤비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너도 누군가의 유산이야. 세상을 흔들었던 이름, 로시. 파티 당일 아침, 발렌티나는 이른 시간부터 움직였다. 누구보다 차분하게, 누구보다 침착하게. 머리를 낮게 틀어 올리고 뺨을 따라 몇 가닥의 머리카락만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게 남겼다. 메이크업은 부드럽지만 그녀의 초록빛 눈동자를 도드라지게 만들어 주었다. 손톱은 깊은 레드로 칠했고 입술은 옅은 장밋빛으로 마무리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더 이상 청소부 발렌티나 실바가 아니었다. 그녀는 돌아온 상속녀였다. 오후 7시, 그녀는 작은 방의 커튼을 열고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저 멀리 벨라 비스타 저택에서는 벌써부터 조명이 켜지고 차들이 도착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도시의 정점에서 열리는 그 사교계의 무대에 자신이 다시 서게 될 시간이었다. 7시 40분, 그녀는 헬레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드디어 가요. 헬레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밤비나.
절대 고개 숙이지 마. 너는 돌아가는 게 아니야. 너는 올라가는 거야. 연회장 입구에는 이미 셀 수 없는 고급 차량과 턱시도를 입은 남성들,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이 넘쳐났다. 플래시가 터지고 웃음이 퍼지고 음악은 낮게 깔려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함은 그녀가 입장하는 순간 멈췄다. 서비스 계단에서 조용히 내려온 그녀는 입구에 멈춰 섰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모습을 드러낸 순간 모든 것이 정지했다. 진홍색 드레스, 완벽하게 묶인 머리, 결연한 눈빛, 그리고 아주 야른 미소. 그녀는 마치 고대의 여왕처럼 걸었다.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파도처럼 부풀어 오르는 침묵. 모든 시선이 그녀를 따라 움직였다. 로베르토 카스텔라노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아니, 그게 정말... 그의 위스키 잔이 흔들렸다. 곁에 있던 마리나 타바레스는 숨을 들이쉬었다. 세상에. 발렌티나. 그녀는 그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걸어갔다.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미소. 오랜만이에요, 로베르토. 마리나.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가워요. 그들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그 진짜 정체를 깨달았다. 카를로스 몬테네그로가 중얼거렸다. 이 여자는 발렌티나 로시야. 아우구스토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손님들 사이를 누비고 있었다. 분위기가 이상했다. 모두가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누군가가 나타난 것이다. 누군가가 모든 시선을 휩쓸고 갔다. 그는 고개를 돌렸고 순간 눈이 마주쳤다. 발렌티나. 그녀는 멀리서도 자신감으로 빛났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그의 앞에 섰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벨몬트 씨, 훌륭한 파티네요. 그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텅 빈 듯했다. 이 여자는 어제까지 자기 집을 청소하던 하녀였다. 그런데 지금은 손님들보다 더 빛나는 여왕처럼 서 있었다. 어떻게? 그녀는 그의 질문을 잘라냈다. 다들 제가 어울리지 않을 거라 생각하셨죠?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녀는 고개를 들고 연회장을 둘러보았다. 프랑스 대사, 대형 금융사의 대표, 문화부 장관, 유럽 재단 이사들. 그녀의 시선을 받은 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넸다. 발렌티나 로시. 이름이 퍼졌다. 그녀는 그들에게 잊힌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를 기억했고 그녀의 품격을 기억했다. 연회가 무르익고 전체 요리가 나올 무렵 발렌티나는 메인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마리나 타바레스는 그녀 옆에 앉으며 감탄을 감추지 못했다. 당신이 이렇게 등장할 줄 몰랐어요. 지난 몇 년간 정말 어디 있었던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했죠. 때론 사라지는 게 살아남는 방법이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시 살아가려 해요. 숨는 게 아니라 걷는 거죠. 로베르토는 와인잔을 들며 건배를 제안했다. 발렌티나 로시의 귀환을 위하여. 잔들이 부딪히고 샴페인이 퍼졌다. 그 순간 아우구스토는 한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당황, 부끄러움, 혼란. 그가 그토록 조롱하려 했던 여자가 지금 그의 파티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늦은 밤, 그녀는 연회장을 천천히 걸었다.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며 옛 지인들과 눈을 맞췄다. 몇몇은 감탄을,
몇몇은 경의를, 몇몇은 질투를 숨기지 못했다. 그녀는 어느 누구보다 자연스러웠다.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었고 그 누구보다 그 자리에 익숙해 보였다. 그녀가 문 앞에 섰을 때 갑자기 한 남자가 다가왔다. 발렌티나, 정말 당신 맞죠?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그 목소리, 그 눈빛, 그 손짓. 어릴 적부터 가족 모임에 함께했던 남자. 마르콘. 그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다들 당신이 사라졌다고 했어. 잊혀졌다고. 하지만 나는 항상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 고마워요. 그리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이 다시 나타나길 세상이 필요했어. 연회장은 마치 거대한 극장이었다. 배우는 한 명뿐이었다. 무대는 준비되어 있었고 조명은 그녀를 비추고 있었다. 발렌티나는 중심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누군가가 준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만든 자리였다. 연회장이 조용해진 순간 메인 요리가 서빙되기 시작했다. 버터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은빛 접시에 담긴 고급 요리가 하나씩 테이블에 올려졌다. 손님들은 나이프를 들고 웃음 섞인 대화를 시작했지만 그 중심엔 단 한 사람만이 있었다. 발렌티나 로시. 그녀의 존재는 조용하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공간을 지배했다. 대화는 그녀에게 향했고 질문도, 시선도, 숨소리마저 그녀에게 조율되었다. 그녀는 조급해하지 않았고 스포트라이트를 억지로 끌어오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했을 뿐인데 모두가 끌려왔다. 발렌티나 양, 마지막으로 뵌 게 아마 이탈리아 대사관에서였을 거예요. 연금 관리청의 루시아나 페에이라가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맞아요. 아버지께서 아직 건강하실 때였죠? 그녀는 차분하게 웃었다. 그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옆자리에 앉은 아르투르 알베스, 대형 건설사의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아버지 덕분에 우리 모두가 적어도 한 번은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믿게 되었죠.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 말 한마디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거대한 원단 공장, 일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사무실에서 마시는 아버지와의 커피. 이 사업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온기로 운영되는 거란다. 그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다시 살아났다. 아버지는 늘 사람을 먼저 생각하셨죠. 그래서 더 빨리 무너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순간 테이블의 공기가 바뀌었다. 가벼운 대화가 잠시 멈추고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에는 약간의 아픔이 섞여 있었다. 우리는 너무 믿었어요. 너무 정직하게, 너무 낡은 방식으로 버티려고 했죠. 그리고 세상은 그런 순진함을 용서하지 않더군요. 조용히 나이프를 내려놓은 이는 그 누구도 아닌 아우구스토였다. 그의 얼굴은 얼어붙은 듯했으며 잔을 들고 있던 손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살아남는 건 무너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롭게 방을 가로질렀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표정은 부드러웠다. 사람들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진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손님들은 와인을 들고 살롱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몇몇은 벽난로 앞에서 담소를 나누었다. 발렌티나는 창가에 서 있었다. 그곳에서 저택의 정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멀리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 빛은 그녀에게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저 아래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지 못하던 시절.
바닥을 닦으며 이 창밖을 보며 버티던 시간. 이제는 거꾸로 그 아래를 내려다보는 위치였다. 그 시선, 여전히 무섭도록 강하군. 낯익은 목소리가 그녀 뒤에서 들려왔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루카스 소브랄. 은행연합회장이자 과거 로시 그룹의 가장 큰 투자 파트너였던 인물. 그녀는 그에게 고개를 숙였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 못할 수가 없지. 당신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당신이 했던 연설,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 우린 무너졌지만 사람은 남았다고 했지. 그녀는 살짝 미소 지었다. 그때는 믿고 싶었죠. 그리고 지금은 내가 그 말의 증거가 되려고 해요. 루카스는 그녀를 향해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그럼 건배해야겠군. 증거를 위해. 다시 살롱 한가운데 대화를 지켜보던 아우구스토는 점점 얼굴이 굳어져 갔다. 그의 계획은 완전히 어그러졌다. 발렌티나는 조롱의 대상이 되기는커녕 연회의 주인이 되어버렸다. 그는 술잔을 비우고 자신의 비서에게 조용히 말했다. 누가 이걸 허용했지? 누가 초대장 목록에 그녀를 진짜 손님 자격으로 넣었어? 비서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그녀가 사라진 로시가라는 걸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대로 다들 그녀를 기억합니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우린 실수를 한 거야. 너무 큰 실수. 그날 밤 기자 한 명이 살롱 구석에서 메모를 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녹음기를 꺼내고 발렌티나가 손님들과 대화하는 소리를 기록했다. 편집장이 말했다. 이틴 여왕의 귀환. 이번 커버는 그걸로 가자. 다음 주 잡지 표지에는 발렌티나의 사진이 크게 실릴 것이다. 고개를 들고 미소 짓는 얼굴. 그리고 한 줄의 문장. 그녀는 돌아왔다. 단지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정의를 품고. 밤이 깊어지고 마지막 디저트가 서빙되었다. 초콜릿 가나슈에 산딸기 콤포트, 민트 시럽이 곁들여진 접시를 들고 발렌티나는 마지막 테이블을 돌고 있었다. 그녀의 걸음은 더 이상 조심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이 공간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처럼 편안하고 당당했다. 그녀는 창가에 다시 서서 샴페인을 마셨다. 그리고 등 뒤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에 돌아보았다. 아우구스토였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낮게 입을 열었다. 왜 돌아온 거지?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네가 나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이 모든 것, 나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한 건가? 아니, 그녀는 단호했다. 이건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거야. 나를 위한 싸움이지, 너를 위한 전쟁이 아니야. 그는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패배였다.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저택을 떠나기 시작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연회장에 스며들었고 실내의 조명도 하나둘 꺼졌다. 발렌티나는 홀에 남아 조용히 앉아 있었다. 헬레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해냈어. 헬레나에게서 짧은 답장이 왔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밤비나. 그녀는 고개를 들고 이제는 빈 연회장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다. 더 이상 과거는 없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이름도 가짜 역할도 아니. 진짜 발렌티나 로시의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발렌티나는 벨라 비스타 저택을 조용히 떠났다. 드레스는 가방에 곱게 접혀 있었고 머리에는 전날 밤의 수많은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맴돌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 박수, 건배, 속삭임,
그리고 마지막에 아우구스토가 보인 당황과 침묵. 그녀는 다시 자신만의 공간으로 돌아왔다. 작고 단정한 원룸. 과거의 발렌티나 로시는 궁전을 잃었지만 지금의 그녀는 현실을 기반으로 다시 성을 짓기 시작하고 있었다. 책상에 앉은 그녀는 노트북을 열었다. 이메일 수십 통, 부재중 전화, 문자 메시지. 모두 어젯밤의 결과였다. 발렌티나,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당신의 태도에 박수를 보냅니다. 제안이 있어요. 당신은 아직 시장에서 통할 수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요. 그녀는 하나씩 메일을 열어보았다. 초청, 회의 요청, 제안. 하지만 그중 가장 눈에 띈 것은 단 하나였다. 보낸 사람, 아우구스토 벨몬트. 제목, 공식 제안. 같은 시각, 아우구스토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이틀째 회의 보고서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직원들은 그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아꼈고 그의 비서는 음속으로 회의 일정을 재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결국 이마를 짚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망쳐버렸지. 전날 파티에서 그는 무언가를 잃었다. 단순한 통제력이나 명성이 아니었다. 그는 이름의 무게를 과소평가했다. 발렌티나 로시. 그 이름은 여전히 힘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이름을 너무 가볍게 다루었다. 이제는 복구가 필요했다. 그녀를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었다. 이틀 후, 발렌티나는 정장을 입고 벨몬트 본사 건물 로비에 도착했다. 초고층 빌딩. 유리 외벽 너머로 도시는 반짝였고 로비엔 고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접수대 직원에게 이름을 말하고 32층으로 안내되었다. 아우구스토는 그녀가 들어오는 걸 보자마자 일어섰다. 발렌티나. 와줘서 고마워. 그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보죠. 그는 종이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공식 제안서. 그녀는 읽지도 않고 그를 바라보았다. 왜 나를 부른 거죠? 그는 멈칫했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이번엔 놀림이 아니라 진심이야. 넌 내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네가 가진 전략적 감각, 사회적 네트워크, 시장에 대한 감각,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녀는 천천히 종이를 들었다. 국제개발이사. 꽤 큰 자리네요. 자격도 충분하고. 그녀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의미심장했다.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날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는 정색했다. 그게 아니야. 맞아요. 전 이런 자리를 싫어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 필요한 건 자리가 아니라 영역이에요. 그녀는 종이를 접고 그의 쪽으로 밀었다. 조건이 있어요. 그는 눈썹을 치켜 세웠다. 일주일간 임시 컨설턴트로 일할게요. 직책도 사무실도 필요 없어요. 단 하나, 내 방식대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요. 간섭은 없고 결과로만 판단해요. 아우구스토는 입을 다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합의하지. 일주일. 그 뒤엔 제가 결정할게요. 남을지, 떠날지.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오늘 오후부터 시작할게요. 첫 단계는 인사부 서류 전면 검토. 그녀는 미소 지으며 사무실을 나섰다. 이제 그녀의 방식으로 움직일 차례였다. 그날 오후, 발렌티나는 회의실 하나를 배정받았다. 책상은 비어 있었고 창밖으로 시내가 내려다 보였다.
그녀는 파일을 펼치며 내부 인력 구조부터 분석했다. 첫 번째 문제는 명확했다. 과도한 중간 관리자 계층. 불필요한 승인 구조. 결정이 너무 느렸다. 둘째, 브랜드 정체성 부재. 글로벌 확장을 시도하면서도 메시지는 뿌리 없는 마케팅 언어에 불과했다. 셋째, 국제계약 손실. 기존 유럽 시장에서의 이탈 원인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녀는 조용히 회의 일정을 정리하고 각 부서의 실무 책임자들과 개별 미팅을 잡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놀랐다. 고위 간부도 아닌 여성이 명함도 없이 하나하나 자료를 요청하고 수치를 묻고 대안을 제시했다. 죄송한데 당신 직책이 일주일 후에 정해질 거예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틀 후 유럽 시장 전략 회의. 그녀는 대형 화면에 2장의 슬라이드를 띄웠다. 이게 현재 벨몬트의 유럽 시장 점유율 변화입니다. 3년 전엔 18.2%, 지금은 7.9%.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다.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가격만 말했고 품질만 강조했죠. 하지만 유럽은 정서로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왜 우리 브랜드가 존재해야 하는가를 말해야 해요. 뒤에서 누군가가 속삭였다. 이 사람, 진짜다. 발렌티나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이건 새로운 캠페인 시안입니다. 벨몬트, 전통을 잇따 역사와 품격을 강조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살린 이미지. 그녀는 발표를 끝내고 조용히 앉았다. 아우구스토는 끝까지 말이 없었다. 하지만 끝나고 나서 그가 한마디 던졌다. 이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각도였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죠. 그 주 내내 그녀는 바쁘게 움직였다. 보고서를 밤새 쓰고 직원들과 비공식 면담을 하며 시장 분석과 브랜드 전략을 동시에 정리했다. 피곤했지만 그녀의 눈은 매일 더 날카로워졌다. 주중 마지막 날, 그녀는 아우구스토의 사무실에 들어갔다. 약속한 일주일, 끝났어요. 그는 잠시 멈칫하다가 그녀를 보았다. 결정했나? 네,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직책은 필요 없어요. 대신 협력 파트너로 계약하죠. 내 이름을 걸고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 그리고 수익 분배 방식만 조정하면 돼요. 그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직원이 아니라 파트너가 되겠다고. 그녀는 미소 지었다. 아직도 날 컨트롤하려는 건가요? 그는 천천히 웃었다. 그 웃음엔 처음으로 진짜 존중이 묻어 있었다. 좋아. 파트너. 그녀는 악수를 청했다. 그럼 이제 진짜 일을 시작해볼까요? 그들의 손이 맞닿는 순간 전혀 다른 관계가 시작되었다. 경쟁자도 상하도 아닌 대등한 동맹. 보고서 다 확인하셨어요? 아직. 지금 바로 보자. 발렌티나는 새벽 5시에 사무실에 도착했다. 탁자엔 커피 2잔, 노트북 2대, 그리고 분류된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다. 지난 이틀 동안 그녀는 거의 쉬지 않고 분석을 반복했다. 계약서, 클레임 리포트, 재고 흐름, 세금 관련 조정 내역. 모든 숫자는 말이 없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물류 파트너사 중 4곳이 이미 계약 갱신 의사를 철회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응답이 늦고 조건이 모호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아우구스토는 그 서류를 넘기며 이마를 찌푸렸다.
이 정도였나? 지금까지는 운으로 버텼던 거예요. 브랜드 파워, 시장 신뢰도, 그리고 이름값.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돼요. 시스템을 갈아엎어야 해요. 그녀는 다른 폴더를 꺼냈다. 여기, 새로운 시스템 도입 제안서예요. ERP 전환, 글로벌 파트너 대응 채널 개선, 계약 리드 타임 단축, 그리고 직원 재교육. 돈이 많이 들겠군. 안 하면 더 큰 돈이 나가요. 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의외로 부드러운 어조로 덧붙였다. 당신은 직감을 믿는 사람이죠. 저는 데이터를 믿어요. 이 둘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전략이에요. 그날 오후, 이탈리아 밀라노 본사와의 화상회의가 잡혀 있었다. 국제 파트너들과의 관계는 거의 끊기다시피 한 상태였지만 발렌티나는 이 회의가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믿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발렌티나 로시입니다. 벨몬트 그룹을 대표해 말씀드립니다. 그녀의 이탈리아어는 유창했고 억양에는 귀족적인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상대편 대표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로시 가문, 발렌티나 로시. 예, 오랜만이죠. 오늘부터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 회의는 처음엔 경계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발렌티나는 수치를 기반으로 다시 신뢰를 쌓았고 실무진들과의 약속을 조율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상대는 말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다시 열어볼 이유가 됩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새벽까지 전략회의, 낮엔 팀별 브리핑, 저녁엔 전화로 국제 파트너들과 연락. 발렌티나는 몸이 무거웠지만 정신은 더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한때 모든 걸 잃었지만 다시 쌓는 법을 알고 있었다. 이번엔 더 단단하게, 더 정직하게, 더 유연하게. 점점 회사 내에서도 반응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 사람, 그냥 컨설턴트 아니야. 진짜 실력 있어. 그녀가 오고 나서 분위기가 달라졌어.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변화는 아우구스토였다. 그는 처음엔 회의에서 발언이 많았지만 점점 더 듣는 쪽으로 변했다. 발렌티나가 말할 때는 노트에 메모를 했고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는 대신 하루를 두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느 날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변했네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가? 이전엔 내가 말하면 바로 반박했죠. 지금은 메모부터 하잖아요. 듣는 게 이기는 길이란 걸 당신 덕분에 배우고 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건 인정. 일주일 후 새로운 글로벌 프로젝트의 프레젠테이션이 열렸다. 내부 직원들과 외부 파트너, 투자자들이 모인 자리였다. 발렌티나는 대형 화면 앞에 섰다. 조명이 꺼지고 그녀의 목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우리가 가진 건 전통입니다. 오래된 가치와 익숙한 품질. 하지만 시대는 달라졌고 우린 새롭게 말해야 해요. 슬라이드가 넘어가고 숫자와 그래픽, 고객 피드백이 등장했다. 이건 단순한 브랜딩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약속을 다시 정의하는 일이에요. 그녀의 발표가 끝났을 때 회의실 안은 조용했다. 그러다 이내 박수가 터졌다. 투자자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그 가운데 아우구스토가 조용히 일어나 박수를 쳤다. 그 손뼉에는 자존심이 아니라 존중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회사 옥상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도시에 불빛이 번져 있었고 바람은 상쾌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아우구스토가 말했다. 저도요. 솔직히 처음엔 그냥 증명만 하고 떠나려고 했어요. 지금은.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지금은 여기가 나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껴요. 처음으로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인정할게. 내 오만이 문제였지. 당신을 볼 줄 몰랐어. 보지 않은 게 아니라 안 본 거겠죠.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 인정. 그녀는 맥주를 들었다. 그럼 진짜 건배할 이유가 생겼네요. 무엇을 위해? 서로의 변화. 병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가 울렸다. 변화는 전쟁보다 더 어렵다. 하지만 그들은 그 어려움을 선택하고 있었다. 그날 밤, 발렌티나는 헬레나에게 영상을 하나 보냈다. 회의실에서 발표하는 자신의 모습. 곧 답장이 왔다. 이제야 너답다. 더는 숨지 마. 그녀는 천천히 웃었다. 이제 숨을 곳도 없고 숨길 이유도 없었다. 다시 손에 쥔 건 이름이 아니라 능력이었다. 다시 얻은 건 역할이 아니라 존재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적이었던 사람, 동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확인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도쿄, 밀라노, 마드리드. 세 곳 모두 이번 분기 내로 계약 체결 완료 예정입니다. 발렌티나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앞의 모니터에는 3개의 창이 열려 있었다. 각각은 전 세계 주요 파트너사들과의 영상 통화 기록, 실시간 계약 진행 상황, 그리고 수익 구조 재조정 보고서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마우스를 움직이며 멈췄다. 커서가 가리킨 숫자는 확실했다. 플러스 43%. 신규 수주 증가율. 단 3달 만에 이룬 수치였다. 그녀는 화면을 닫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바쁘고 치열했던 시간들. 밤새 계획서를 쓰고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하고 시장별 전략을 다시 그려냈다. 고요한 성과의 이면엔 피로와 집중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드디어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발렌티나는 중역 회의실에 들어섰다. 전날까지 준비한 보고서 파일이 정렬되어 있었고 각 부서 대표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아우구스토도 이미 도착해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중심에 앉았겠지만 그는 발렌티나 옆에 조용히 자리 잡고 앉았다. 오늘은 발렌티나가 발표할 겁니다. 그는 짧게 말했다. 회의실 안엔 긴장과 기대가 동시에 감돌았다. 발렌티나는 일어나 슬라이드를 띄웠다. 제안하는 건 단순한 확장이 아닙니다. 재정의입니다. 슬라이드는 브랜드 비전부터 각 시장별 캠페인 방향, 물류 구조 간소화, 공급망 안전성 확보 전략까지 이어졌다. 디테일은 치밀했고 흐름은 명확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그녀는 말했다. 이제 우리 이름이 어디서든 신뢰받을 수 있도록 근본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화려한 말보다 일관된 실행이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브랜드. 조용했던 회의실이 박수로 가득 찼다. 그 박수는 형식이 아니었다. 인정이었다. 며칠 뒤 브라질 최대 경제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발렌티나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아우구스토가 말했다. 이젠 숨을 필요 없어. 내 이야기를 들을 사람들이 생겼어. 인터뷰는 조용한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기자는 물었다. 롯이 가문이 무너졌을 때 가장 괴로웠던 건 뭐였나요? 그녀는 웃지 않았다. 그 이름을 잃은 게 아니라
이름으로만 불리던 제 자신이 싫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떨어졌을 때 제가 누구였는지를 처음 알게 됐죠. 그리고 지금은 이름이 없어도 설명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 일, 제 결정, 제 말들이 저를 증명하니까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다시 복구하신 건가요? 아니요. 이건 복귀가 아니에요.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날 저녁, 발렌티나는 헬레나의 아틀리에를 다시 찾았다. 헬레나는 그녀를 껴안으며 웃었다. 이제야 진짜 여왕이 돌아왔구나. 아직도 무섭긴 해요. 이제야 진짜 내 걸로 느껴지니까. 헬레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니? 자기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야. 넌 이제 그런 사람이 됐어. 발렌티나는 작업대 위에 접어둔 오래된 드레스 하나를 바라보았다. 몇 달 전, 거기서 시작된 변화가 지금은 전 세계로 뻗어가고 있었다. 헬레나, 나 제안 하나 해도 돼? 뭔데? 벨몬트가 아니라 우리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요. 당신의 손, 나의 감각. 작게 시작하더라도 진짜 의미 있는 걸로. 헬레나는 눈이 커지며 웃었다. 그래야지. 이젠 내 이름으로 살 시간이지. 며칠 후, 발렌티나는 다시 아우구스토의 사무실을 찾았다. 이번엔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결정권자로서였다. 새로운 프로젝트, 개인적으로 시작하려고 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어. 근데 이번엔 말리지 않을게. 저는 여전히 벨몬트에 남아 있을 거예요. 단, 독립된 위치에서. 제 브랜드와 함께 협력하는 방식으로요. 파트너로, 진짜 의미의 파트너로.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존경, 이해, 그리고 어떤 감정이 스쳐갔다. 처음엔 당신을 얕봤어요. 단순히 과거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저도 당신을 경계했어요. 기회를 위장한 덫이라고 느꼈으니까요. 지금은 우리가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싸우지 않고도 강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들은 악수를 나눴다. 그 악수엔 감정도, 신뢰도, 앞으로의 시간도 담겨 있었다. 브랜드 론칭 발표가 있던 날, 조그마한 무대에 선 발렌티나는 마이크 앞에 섰다. 이 브랜드의 이름은 에센저.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유행이 아닌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목소리는 단단했다. 우리는 잊지 않을 겁니다.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그리고 절대로 잃지 말아야 할 게 무엇인지를. 박수가 터졌다. 이름 없는 날들 속에서도 지켜낸 것. 바닥에서 시작했지만 놓지 않았던 것. 그게 그녀를 여기까지 데려온 진짜 이유였다. 그녀는 무대를 내려오며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다. 고마워요, 아버지. 드디어 제 길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앞으로 걸어갔다. 과거를 등에 지고 존엄을 가슴에 품고 새 이름을 세상에 심으며 발렌티나 로시는 다시 태어났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무대 위에는 단 한 사람이 서 있었다. 발렌티나 로시. 브라질 전역에서 생중계되는 시상식에서 그녀는 도래의 기업인으로 호명되었다. 검은 벨벳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조용히 앞으로 나아갔다. 조명이 그녀를 따라 움직였고 마이크 앞에 선 순간 모든 소음이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시선을 돌려 관중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자신감과 평온함, 그리고 아주 오래된 상처를 딛고 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 담겨 있었다. 몇 년 전, 저는 제 이름을 잃었습니다. 가문도, 재산도, 신뢰도 모두 무너졌죠. 하지만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이 정말로 가질 수 있는 가장 강한 무기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래요. 청중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말을 들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상을 받는 이유는 단지 수익을 낸 사업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다시 일어섰고 스스로를 다시 정의했습니다. 저는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 제가 직접 만든 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수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고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무대 아래 아우구스토가 미소를 머금은 채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었다. 예전과는 전혀 다른 눈빛이었다. 경쟁자도 상사도 아닌 진심으로 그녀를 존중하는 동료의 눈빛. 며칠 후 에센자 본사 발렌티나는 신입 교육을 직접 진행하고 있었다. 회의실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대학을 막 졸업한 사람,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 그리고 아무런 이력 없이 처음 사회에 발을 들이는 사람까지.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의 과거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현재와 앞으로 보여줄 태도에 집중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따뜻했다. 실패해도 됩니다. 넘어져도 됩니다. 다만 절대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곳은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니까요. 신입 중 몇몇은 눈시울이 붉어졌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에는 진심이 있었다. 그건 단지 동기부여형 연설이 아니라 살아낸 사람이 내뱉는 말이었기 때문이었다. 점심시간, 그녀는 옥상 테라스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도시의 소음이 멀리 들리고 햇살은 부드럽게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젊은 시절의 그녀와 아버지가 나란히 웃고 있는 사진. 그녀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빠, 저 진짜로 해냈어요. 당신이 지키려 했던 가치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이젠 제가 그걸 이어가요. 그날 오후 늦게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낯선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작은 체구의 헐렁한 청바지, 낡은 운동화, 긴장한 눈빛. 죄송합니다. 혹시 채용 공고 보고 왔는데요? 여기 에센자 맞죠? 네, 맞아요. 앉으세요.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다. 제가 제대로 된 경력도 없고 자격증도 없어요. 그냥 일할 기회를 한 번만. 정말 뭐든 하겠습니다. 청소라도? 발렌티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저도 청소부터 시작했거든요. 그 젊은 여성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누군가가 진심으로 다시 시작하려는 순간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녀는 조용히 커피 한 잔을 건넸다. 우선 이야기부터 나눠요. 어떤 사람인지, 뭘 꿈꾸는지. 그게 가장 먼저 중요하거든요. 젊은 여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해가 질 무렵 발렌티나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고요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무너진 이름의 그림자도 사라진 가문의 후계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이름으로 세상을 바꾼 사람이었다.
책상 위에는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하나는 과거, 하나는 현재. 왼쪽엔 어릴 적 가족 사진. 오른쪽엔 에센자 직원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난 돌아온 게 아니야. 난 처음부터 다시 만든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나 말고도 수많은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문을 열 거야.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발렌티나는 조용히 일어섰다. 이제 그녀가 만든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명확하고 검증되며 왜곡 없는 이야기들 지금 구독하고 누구보다 한 발 앞서 나가세요.